CBS 출산 돌봄 캠페인 1273. 시편 127편 3절 말씀엔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출산 돌봄 캠페인 정주행에서 기획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이복음의 정화 주신 행복, 지금은 CBS 출산 돌봄 캠페인을 기획 시리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저출산이 문제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점이 문제고 또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포항시 가족센터의 돌봄 지원팀 신은미 팀장님 모시고 포항시에서 진행하는 돌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항시 가족센터 아이돌봄 지원팀 팀장 신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돌봄 지원팀의 팀장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왠지 이 아이돌봄이라고 돌봄의 팀장님이셔서 그런지 왠지 아이 같고 너무 예쁘신 분이 오셔서 스튜디오가 아주 환해졌어요. 가찬이세요. 최근에 계속 비가 많이 내려서 사실 좀 밖에 날씨가 많이 네. 어둡고 우중충했는데 팀장님 되니까 뭔가 빵긋빵긋한 아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해 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그 포항시 가족센터라는 곳이 있네요. 저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이 포항시, 제가 살고 있는 이 포항시의 가족센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가족센터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어서 전국에 거의 다 있는데요. 생소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포항시 가족센터는 이제 포항시로부터 기쁨의 복지재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이제 지역사회 내 모든 다양한 가족들의 가족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1인 가족이라는 가족도 들어보셨죠? 1인 가족부터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그리고 뭐 다문화 가족,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이런 가족들이 이제 가족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교육, 뭐 부모 교육이라든지 생애 주기별 교육, 그다음에 이제 가족 갈등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면 가족 상담,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것들, 그리고 실제적인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네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포항시 안에 이런 좋은 기관이 있구나. 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세워진 그런 기관이다. 네. 근데 이 센터 안에 또 돌봄 지원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은 이 아이돌봄 지원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는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이제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시군구 단위로 다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포항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느 곳에서 사시든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도 아이 돌봄 서비스가 주된 업무예요. 그러면 아이돌봄 서비스 하면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정부가 하는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제 보호자가 부재해서 양육 공백이 있다든지 아니면 독박 육아로 하시죠. 그 자녀 양육 부담이 너무 크셔서 혼자 아이를 케어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이돌봄이라고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가정이나 돌봄 장소로 직접 파견 나가셔가지고 아동을 1대1로 케어하는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의 주된 업무는 이 아이돌봄 서비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이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업무예요. 네. 이곳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시는 그분들도 교육을 해주신다고요? 네, 이제 양성하면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채용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봄이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센터의 직원분들이세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아이가 2명 있는 엄마로서, 진짜요? 네, 그렇게 안 엄마로서 보이시는데.
아주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요. 사실 좀 실제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하면은 저처럼 이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지원되는 그런 혜택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네. 저도 그렇게 도우미가 오셔서 도와주셔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음. 지금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그 신생아가 아니고 아동까지도 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생후 3개월 이후, 그러니까 신생아를 지났는 시점의 아이부터 이제 아,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아동으로 오, 보고 저희 서비스에서는요. 네, 그래서 만 12세라면 학년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쵸.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나가고 있어요. 네. 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이 어떤 건지 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면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러면 차근차근 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네. 일단 그럼 이 아이돌봄 지원팀에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이란 단어랑은 좀 안 맞는데요. 이제 돌봄 서비스가 주 업무라고 말씀을 음. 드렸잖아요. 그러면 돌봄 서비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아동 연령대별, 그리고 보호자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이용자분이 맞게끔 신청하시면 되는데 총 5가지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냥 이제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아이들이 손이 좀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어린이집을 보내긴 좀 그렇고, 나는 음. 엄마가 직장을 가야 되고 아니면 혼자 보기 힘들고 하면 그런 연령대 아이들만 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가 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이제 나는 집에서 돌보미를 통해서 양육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린이집 신청하지 마시고 영아종일제를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나가고 36개월 이하다 보니까 이제 목욕 서비스, 그다음에 젖병 이제 분유 먹이고 나면 젖병 소독, 그리고 기저귀 갈기, 그리고 그 영아에 맞게끔 들어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영아종일제예요. 그리고 영아종일제의 연령이 포함되지만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이제 나는 어린이집도 보내고 잠깐 내 음. 출근 시간이라든지 내 퇴근하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일찍 오잖아요. 그때 맞아요. 좀 맡기고 싶다 하면 이제 시간제 서비스라고 해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아이만 돌보는 것만 맡기겠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제 일반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되는 건데, 왜 우리가 아침에 나는 일찍 출근하는데 아이는 어린이집 좀 늦게 가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는 늦게 퇴근하는데 아이들은 한 4시쯤에 이제 하원하잖아요. 음. 그때 이제 등하원 서비스, 아이들을 어. 미리 맡겨 이렇게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가 어린이집 가야 되는 시간에 맞춰서 차량에 픽업해 준다든지 요렇게 태워다 준다든지 요렇게 하는 등하원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식사 시간대 식사 보조, 그다음에 간식, 엄마가 준비해놓은 간식 먹일 시간 되면 간식, 그리고 집안에서 놀면서 같이 놀이 활동, 책 읽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도 서비스가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 숙제 같은 거 같이 음. 봐주시는 서비스, 요런 게 이제 시간제 일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나는 좀 가사 활동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저희가 원래 가사 활동은 포함이 안 되는데 아이 관련된 빨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제 시간제 종합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가 한 번씩 아프잖아요. 네. 근데 요즘 아이가 이제 점연성을 가진 질병을 걸리게 되면 어린이집 못 오게 하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그죠? 그 구내염이나 네, 맞아요. 엄청 유행하고 네, 있어서. 맞아요. 뭐 이제 구내염, 수족구, 네. 그다음에 장염, 뭐 그다음에 농가진, 그리고 코로나가 아닌 독감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게 되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제 집에서 아이를 맡겨야 되고 본인은 출근해야 된다 하면 이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라고 또 따로 신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을 이제 복용해 준다든지 아이 열 체크를 꾸준하게 해 주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약 타기 위한 병원 동행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아이를 돌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관의 종사자분들이 신청하는 기관 연계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5가지의 서비스가 있는데 어려우시죠? 아니요. 그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네. 전혀 어렵지 아, 않게.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상황에 따라서 또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네네네. 세분화한 네네. 돌봄 서비스네요. 네, 맞으세요.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저희 아이 어린이집 가는 시간과 네. 차량 시간과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항상 또 이게 2명을 따로따로 보내고 태우고 막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정말 공감이 됐어요. 보통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9시에서 6시 근무를 맞아요. 하시는데 네, 아이들 하원은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에 모두 다 맞아요. 이루어지거든요. 음, 그 사이가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중간에 아이를 픽업해 와야 하거나 맞아요. 이런 상황들 음, 가운데 있을 때 요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제 네,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면 좀 궁금해요. 일단 이런 걸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고, 음. 신청 자격 같은 것도 있나요? 서비스 신청은 자격이 있으신 건 아니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령대, 생후 음, 3개월 이상, 그다음에 자녀분이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시는 분들이라 음, 하면 이제 보호자분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간단해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두 가지, 꼭 서비스를 받을 때 필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이게 서비스가 홈페이지로 가입되고 음,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가입은 필수세요. 음, 그래서 가입은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홈페이지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예요. 어느 음. 포털 사이트에 치셔도 나오거든요. 아이 돌봄 서비스. 서비스. 네. 그리고 앱으로도 있어서 핸드폰에 앱 다운로드 하셔도 똑같은 걸로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국민행복카드라고 아세요? 네. 국민행복, 옛날에 아이사랑 음, 카드였는데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됐죠. 그 카드만 있으시면 우선은 서비스는 쓰실 수 있어요. 네, 오, 간단하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명의자가 같으셔야 돼요. 음, 홈페이지 가입은 아빠가 하고 음, 엄마로 카드가 돼 있으면 안 등록이 안 되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카드 만약에 명의자가 뭐 아빠로 돼 있다면 홈페이지도 아빠로 음. 신청하셔가지고 하시면 가능하세요. 아, 네, 그렇군요. 아주 간단한 네, 방법이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아이를 좀 맡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이 생기게 네,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선생님과, 사실 돌봐주시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대면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친해져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니거든요. 낯을 가리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친해지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우선은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시잖아요. 이용자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지 특성을 좀 기재를 해주세요. 음, 그리고 저희 집 환경은 요렇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고 돌보미는 요런 돌보미로 좀 구해 주시면 음, 좋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어머니랑 상담도 하고 하면서 적합한 돌보미를 연계시켜 드리고 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음. 아이가 낯을 가리고 아이가 어려워해서 선생님하고 적응하는 게 어려웠던 것보다는 이용자분들이 사실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음. 불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달간은 서로 적응 기간을 음. 두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나는 정말 우리 집에 오는 돌보미를 서비스를 받기 전에 한번 면접 보고 싶어 하면 면접이 따로 있어요. 별도의 오. 시간을 가져서 면접을 보고 음. 그거 난데 바로 연계가 돼서 아이를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친해지는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별도의 친해지는 가정을 두는 거는 아니고요. 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희보다 어른들보다 약간 열린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잘 적응해요. 아이가 어. 적응 못하고 낯가려서 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음. 하지만 한 일주일 지나거나 뭐 한 달 안에는 다 서로 적응해서 더 음. 많이 잘 따른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 이용 가정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요. 네, 너무 좋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트러블이 없었다, 그런 경우 아이와 선생님과 이런 트러블들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그러면 이 돌봄 서비스를 오시는 분들에 대한 좀 궁금증도 많이 음, 생기게 네. 되거든요. 이 아이볼 돌봄 지원팀의 교사들이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분들이 교사로 계시고 있는지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또 궁금해요. 네, 우선 아이돌 보미는 이제 무슨 자격을 요하지는 않아요. 음, 자격은 요하지는 않는데 저희 센터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공개 채용 기간 안에 이제 원하시면 아이돌 보미로 나는 일을 하고 싶어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오시는데 대부분 아이를 좀 좋아하세요. 다 음, 이제 저희가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이제 이력서를 보거나 이러면 아이가 다 좋아서 오신다고는 우선 하시는데
특별한 자격 또는 연령 제한은 없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채용 공고 기간 안에 이제 이력서를 내시고 그 대신 아이를 보는 업종에서 채용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제 서류 전형을 마치시면 이제 아이돌 부미용 인적성 검사가 따로 있어요. 검사지가 개발이 돼 있어서 그 검사지를 통해서 적합 받으신 분에 대해서 면접 과정을 거치고 면접에서 통과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양성 교육이 먼저 진행이 돼요. 양성은 이제 80시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교육 내용은 아동 연령별 저희가 이제 만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는 특성, 그때 저희가 필요한 돌봄 서비스 해서 이론 교육과 이론 교육 80시간이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80시간이면 2주간의 교육이세요. 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오. 그래서 2주간 그 교육을 진행하고 난다면 20시간에 대한 현장 실습 하시고 나면 이제 저희 쪽에 채용이 되시는 거세요. 그렇게 하시고 채용이 됐다 해서 더 이상 교육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16시간에 대한 보수 교육이 꾸준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이돌분을 지금 현재 활동해 주시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연령대가 중년 50대 이제 한 젊으시면 30대 후반부터 계시고요. 근데 거의 50대 초반이 주류세요. 그래서 아이를 좋아하세요. 그때는 좀 본인 자녀들을 다 키우고 출가시키시고 아니면 아이들이 좀 많이 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때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선생님들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아이를 좋아하시고 저는 사실 힘들 것 같거든요. 아이돌 보미로 일하라 하면. 근데 저희 선생님들 다 좋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하는데 그런 돌보미가 저희 쪽에 지금 270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와, 예, 정말 많이 많네요. 계시죠. 예. 그래서 올해도 벌써 2번의 채용 과정을 거쳐서 지금 올해 소속되어 있는 분이 270명이시고 포항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연간 270명 안팎이세요. 중간에 이제 건강상 이유,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저희가 또 공개 채용하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계셔서 믿고 서비스 받으시면 돼요. 아, 네. 너무 좋네요. 많은 네. 선생님들, 아이를 사랑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또 대기하고 계시다니 너무 좀 이 서비스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도랄까요? 그런 마음들이 조금 많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아이 돌봄 지원팀 이런 서비스는 전국에 모두 있는 걸로 아는데 경북만 또 특별한 요소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서비스는 전국 어디든 이제 포항에서 이사 가셔서 뭐 서울 쪽에 가셔도 이 서비스 다시 신청하셔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경북만 저희가 이제 포항이 경북 안에 포함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북만 하는 사업이 뭐냐면 이 돌봄 서비스는 사실 이용 요금을 내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가구 소득에 따라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정 부분 이용 요금을 내셔야 되는 사항이세요. 근데 이용 요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제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이제 경북 내에서 아이돌본 서비스 쓰고 포항시에서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이 요금을 최소 90에서 최대 100%다 돌려드리는 거죠. 다 돌려드리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돌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 하면 주민센터 가셔서 이제 요 경북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신청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같이 신청하셔가지고 이 지원까지 받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이돌본 서비스랑 이 경북에서 본인 부담금을 이용 요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는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네, 아이돌본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면서 내야 되는 요금은 꼭 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내셨는 것만큼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네. 경북만의 특권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머,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서비스를 안 쓰시다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새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 저는 오늘 이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사실 출산 돌봄 그 캠페인이거든요. 네. 근데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엄마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똑바로 케어 못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자녀를 낳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 거거든요. 저도 지금 셋째를 낳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낳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항시 내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나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출산 많이 해도 될 것 같죠? 그렇죠. 옛날에 당연시되던 이렇게 음. 결혼과 출산이 현재는 선택이 됐잖아요. 선택이 됐을 때는 저부터라도 선택하라고 하면 저한테 이득인 거, 그리고 좀 더 경제적인 거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하세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긴 참 어렵겠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양육이 부담스럽고 돌봄 아이를 낳고 나면 맡겨야 되는 곳이 좀 적합하지 않고 이런 게 맞아요. 좀 어려움이 있다면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으니까 든든하게 맡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또한 직장맘이고 맞벌이거든요. 근데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저희 아이를 또 낳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지만 정말 저희 아이는 저한테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출산 돌봄 저희 캠페인에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서비스 덕분에 바로 그것 때문에 출산을 고민했었는데 그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당장 또 귀한 선물인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돌봄 지원팀, 아이돌봄 지원팀 사업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시 가족센터의 아이돌봄 지원팀 신은미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